설원 위 텐트잔에 찢긴 천조각 눈밭 위의 발자국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산맥.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9명의 젊은 등산객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 있었고 시신들은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훼손되어 발견되었습니다. 9명의 등산대원들 생전 모습 사진, 밝게 웃는 모습의 영상. 그들은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 산악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으로 맨발로 뛰쳐나가게 했을까요? 인류 최악의 미스터리, 디아틀로프 패스 10일간의 실종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라진 발자국. 당시 디아틀로프 원정대의 여정 지도, 계획된 경로와 실제 실종 지점 표시한 사진. 원정대원들이 출발 전 짐을 꾸리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 1959년 1월 25일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9명의 숙련된 산악인들은 스키와 등산 장비로 무장하고 우랄산맥의 오토르텐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시 최고 난이도로 알려진 북극 탐험 3등급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캠코더 영상 빈티지 효과 또는 사진들. 밝게 웃으며 눈 속을 걷는 모습, 텐트를 치는 모습의 영상. 점점 날씨가 거칠어지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모습. 그들은 매일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월 1일 마지막 캠프를 설치한 이후로 그들의 기록은 멈췄습니다. 2월 12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수색대를 보내기로 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수색은 지연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텐트의 잔해를 발견하는 모습, 찢겨진 텐트 내부, 남아있는 소지품들. 2월 26일 수색대는 마침내 버려진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 있었고 대원들의 모든 소지품과 방한복, 신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탈출한 흔적이었습니다. 눈밭에 찍힌 맨발의 발자국들, 텐트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발자국들,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발자국. 텐트 주변에는 구상의 맨발 발자국들이 숲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왜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텐트를 찍고 도망쳤을까요? 이 발자국들은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부 발견된 시신, 그리고 기이한 흔적. 숲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끝나는 지점의 삼나무 모습. 그리고 삼나무에 부러진 가지들 시신이 발견된 지점 표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날씨 영상.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속 삼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크리보니셴코와 유리 도로셴코는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삼나무 가지를 부러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던 것처럼요. 얼어붙은 계곡 주변 땅을 파서 만든 임시 거처 모습. 그 안에 불을 피운 흔적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신 발견 지점 표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수색대는 계속해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텐트 방향으로 돌아가려던 듯한 3명의 대원. 이고르 디아틀로프, 지나 콜모고로바, 루스템, 슬로보딘이 차례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슬로보딘의 머리에서는 심각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신들이 발견된 계곡 모습.
눈이 깊이 쌓여있는 계곡 모습과 시신들이 발견될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약 2달 뒤 깊은 계곡에서 발견된 나머지 4명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루드밀라 두비니나는 혀와 눈알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알렉산드르 코레바토프는 두개골 한몰, 니콜라이 브리뉴른 갈비뼈가 모두 부러져 있었으며, 세멘 졸로타르프 역시 갈비뼈가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지만 외부에는 어떤 폭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망자들의 옷에서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보고서 내용과 시신들의 부검 보고서 내용 중 미스터리한 부분 강조한 서류. 가장 섬뜩한 사실은 일부 사망자의 옷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색이 주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온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부 끝없는 가설들. 미스터리 분위기의 그래픽, 다양한 가설들이 충돌하는 듯한 연출과 좀 더 음모론적인 분위기의 영상.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아틀로프 사건은 수많은 가설을 낳으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9명의 베테랑 산악인을 그렇게 공포에 질려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사태 시뮬레이션과 눈이 빠르게 덮치는 모습의 영상. 첫 번째, 눈사태 가설입니다. 텐트가 설치된 경사가 눈사태 위험 지역이었고, 밤사이 약한 눈사태가 발생하여 텐트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의 압력에 놀란 대원들이 텐트를 찢고 탈출했으며, 일부는 잔해에 갇혀 질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눈사태 전문가들은 당시 지형과 상황을 볼 때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미확인 비행물 체류 UFO의 상상도 또는 섬광이 번쩍이는 밤하늘의 우랄산맥 그래픽. 두 번째, 외계인 또는 군사실험 가설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기이한 오렌지색 구체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방사능과 비정상적인 신체 손상은 미확인 비행물체나 당시 소련의 비밀, 군사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시신에 외부 폭력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추측을 강화합니다. 분노한 원주민들과 대원들이 충돌하는 모습의 영상, 또는 곰이나 서린이 공격하는 모습 상상도. 세 번째, 야생동물 또는 원주민의 공격 가설입니다. 당시 우랄산맥에는 술록을 키우는 만시족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지를 침범한 등산객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부상이 동물이나 원주민의 무기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색 당시 만시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역설적 탈해 현상 그래픽.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 가장 최근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역설적 탈해 현상과 저주파 초음파 노출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 상태에서 몸이 착각하여 옷을 벗어 던지게 되고,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저주파 초음파가 사람에게 극심한 공포와 패닉을 유발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가설입니다.
결론. 다시 텐트 잔해와 눈밭의 발자국들. 그리고 9명의 대원들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디아틀로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류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우랄산맥의 혹한 속에서 9명의 젊은이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텐트를 찢고 맨발로 뛰쳐나간 그들의 마지막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